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1분기 광고와 커머스 등 주요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전반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다시 진출합니다. 올해 3분기 합병 증권사를 출범하고 10년 내 초대형 IB로 성장한다는 목표입니다. 유통업계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줄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두고 나중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이버가 올해 1분기 광고, 커머스 등 주요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 등 생성형 AI 사업이 본격적인 매출을 기록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1분기 매출 2조 5,261억 원, 영업이익 4,393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2.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 커머스 등 주요 사업의 고른 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치 플랫폼의 매출은 9,054억 원, 검색 광고 개선, 성과형 광고 호조세, 신규 광고주 발굴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습니다. 이커머스 패션 플랫폼 크림의 인기도 한몫했습니다. 커머스 부문은 네이버의 도착 보장 서비스, 브랜드 솔루션 신규 매출 발생과 크림의 성장 영향으로 같은 기간 16.1% 성장한 7,0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1,17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 등 생성형 AI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덕입니다. 지난 4월 네이버는 사내 독립기업 체제를 폐지하고 12개의 전문 조직으로 세분화한 바 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번 개편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AI와 데이터 등 네이버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핵심 사업의 상품 및 플랫폼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최 대표는 올해 네이버 서비스와 웹툰 등 전반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10년 만에 증권업에 다시 진출합니다. 올해 3분기 합병 증권사를 출범하고 10년 내 초대형 IB 성장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우리투자증권 매각 이후 10년 만에 다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우리금융에서 계열사가 되는 증권업의 경우는
기업금융, 즉 IB 역량이 굉장히 잘 갖추고, 그다음에 리테일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그런 증권사를 저희 그룹 계열사로서 필요하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우리금융은 우리종금이 기업 여신 등 기업금융에 특화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합병증권사의 전통 IB 부문 확대를 위한 기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포스증권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6조 원이 넘는 예탁자산과 28만 명의 리테일 고객을 보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올해 3분기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출범 10년 내 업계 탑10 초대형 IB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금융은 인수 없이 직접 합병을 통해 자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합병 후 지분율은 우리금융지주가 97.1%, 한국증권금융 1.5%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에 대해 100% 완전 자회사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합병증권사 소수주주 보유지분 매입 관련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그룹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매물이 있다면 추가 M&A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동심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가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거대한 캐릭터 풍선이 서울 잠실 석촌 호수 위를 떠다닙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표정입니다. 롯데백화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19일까지 잠실 일대를 포켓몬타운으로 조성했습니다. 석촌 호수에 약 16m 높이의 라프라스와 피카츄 대형 아트벌룬을 전시하고 롯데월드 타워 앞 광장은 팝업 스토어와 포토존으로 채운 포켓몬 광장을 열었습니다. 잠실 외에 수원, 부산에도 각 지역 대표 명소를 팝업 테마에 담아 포켓몬타운을 조성했습니다. 백화점 업계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나섰습니다. 동심을 잡기 위해 남녀노소에게 모두 인기 있는 캐릭터를 앞세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지하 1층에서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의 단독 팝업을 엽니다. 점괘를 봐주는 마법사부터 요리사, 외계인 등 다양한 컨셉으로 변신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가 어린이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동심을 간직한 어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캐릭터를 내세우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도 좋아하고 본인도 동시에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현대백화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남양주에 위치한 스페이스원 아울렛에 180평 규모의 디즈니 스토어 6호점을 열었습니다. 이곳엔 한복을 입은 미키와 친구들, 디즈니 공주, 신데렐라 엘사, 마블의 스파이더맨 등을 테마로 한 조각상도 마련됐습니다. 일각에선 저출생으로 어린이날 특수가 예전 같지 않자 유통업계가 소비 여력이 있는 키덜트족까지 적극 공략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해란입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줄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두고 나중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영 기자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6.9. 전달과 비교해 0.2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자기 자본이 줄어들어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52.8에서 53.2로 상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1억 원대 갭 투자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노원 공릉 3단지 라이프 전용 3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3월 3억 1,200만 원에 거래된 후 열흘 뒤 1억 9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노원 은빛 1단지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도 3월 말 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후 이틀 뒤 3억 1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우선 집을 사두고 나중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시기에 매입을 하려는 수요들은 있긴 하지만 DSR로 인한 대출 강화 때문에 자산 플러스 대출을 이제 일으켜도 주택에 매입하기 어려운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갭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을 좀 해두고 나중에 거주하는. 여기에 일부 소액 투자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도 있을 걸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호황기 때처럼 전반적으로 갭 투자가 유행하기보단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도 화성과 평택 등 지역에서 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길어지는 고금리 터널 속 4대 금융지주의 캐피털사에 올해 첫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KB캐피탈은 지난해보다 선방했지만 나머지 캐피털사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캐피털사들은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고 고금리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지주 캐피털사들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순이익이 하락했습니다. 4대 금융그룹 캐피털사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별로는 신한캐피탈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6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가량 감소한 602억 원의 1분기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15.4% 줄어든 3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캐피탈은 4대 금융그룹 캐피털사 중 나홀로 실적을 지켜냈습니다. KB캐피탈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6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성장했습니다. KB캐피탈은 중고차 금융 등으로 이자 이익이 개선됐고 건전성 관리를 통해 대손상각비가 절감된 영향 등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손상각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현관비 같은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잘 관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자이익하고 비이자이익도 개선이 됐고 KB캐피탈은 올해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확대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캐피털사들의 경영을 짓누르는 상황. 캐피털사들은 이런 환경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내실 경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나흘간 봄축제가 열립니다. 상상력과 디자인이 만나 동물원을 완성한다는 주제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되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35 모인 시민들이 음악을 들으며 풍선 아트 공연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DDP의 봄축제 디자인 동물원. 시민들의 상상력과 디자인적 요소가 만나 이색적인 동물 없는 동물원을 연출합니다. 어린이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DDP 어울림 광장에는 축제 첫날부터 구름 관중이 몰려 축제를 즐겼습니다. 클릭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Actually, I believe that every part is interesting, especially I like art and music and performance for kids. I do enjoy it. 특히 동물을 모티브로 한 구름다리와 징검다리 등이 있는 디자인 동물 놀이터, 푸바오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팬더벌룬, 동물 놀이교구 등의 인기가 높습니다. DDP 곳곳에선 축제가 열리는 나흘간 그림 그리기 대회, 종이 비행기 날리기 등 11개 메인 프로그램과 9개의 특별 협력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DDP 이간 수문 갤러리에선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시대를 뛰어넘은 패션 작품 87점을 소개하는 전시 RBSP 위대한 유산으로의 초대가 진행됩니다. 샤넬, 디올, 알렉산더 맥퀸과 같이 기존의 관념과 예상을 뒤집어서 시대적 혁신을 이끌어온 글로벌 아티스트 21명과 87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DDP의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DDP가 있는 장소적 특성인 동대문을 반영해서 패션이라는 주제로 2개 층, 5개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에선 알렉산더 맥퀸의 생애 마지막 컬렉션인 2010 SS 플라토스 아틀란티스에 소개된 디지털 프린트 오간자 드레스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세계 최장 33km 방조제로 생긴 새만금 409제곱킬로미터를 매립한 지 18년 만에 국제투자진흥지구에 이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최근 1년여 만에 10조 원이 넘는 기업 유치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신홍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올해 입주한 LS그룹, 롱바이, 첨보 PLS와 EDL. 모두 첨단 산업인 2차 전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입니다. 2조 2천억 원을 투자한 LS그룹도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 거점의 둥지로 삼았고 SK온, LG화학 등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활발합니다.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와 산업용 가스 제조실현 등 연관 기업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이 미래 첨단 산업 핵심 기업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환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전후 1년여 만에 투자 유치된 기업은 42건, 10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김 청장은 밀려오는 세계적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된 지 14년 만에 청사진 기본계획궤도를 수정해 최근 변화된 개발 여건에 맞는 100년 대계의 발전 전략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2천만 평의 광활한 땅에 새롭게 빅피처를 그려나가라.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려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거든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산업과 전라북도 100년의 미래 먹거리 산업, 그래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경제 허브로 만들어내라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그런 기본 계획을 새로 그려내는 겁니다. 여기에 새만금이 올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용적률 완화, R&D 예산 우선 반영 등 각종 지원책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전액, 그리고 추가로 2년간 절반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규제 민원의 무풍지대란 점에서 입주기업들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 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 마이스 허브 등 3대 허브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경제 안보 핵심과 2차 전지 소재 부품 및 핵심 광물, 사용 후 배터리 등 국내 유일의 산업 생태계 집적화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문명지로 떠오른 미래의 모습도 과시권에 있습니다. 공항, 항만, 도로, 인입철도 이런 예술 사업이 다 갖춰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우리는 기업이 들어와서 상담부터 완공까지 새만금청에서 다 해줍니다. 2차 전지와 방위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민선 8개의 전략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새만금 안착을 위해 정책, 예산, 조직 전 분야에서 지자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위클리비즈 황희윤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중국 노선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에서는 중국으로 향하는 일부 노선 운항을 재개하거나 증편한다고 합니다. 바로 운수권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중국 운수권을 유지하려면 연간 10에서 20주 이상 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노선 여객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69%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비성수기에 중국 노선을 운항해 운수권 조건을 충족시키고 성수기에는 일본이나 동남아 등 인기 노선을 늘리는 탄력적 운항 전략을 전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삼 브랜드 정관장도 히어로노믹스 효과를 봤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정관장은 가정의 날 프로모션 8일 만에 멤버스 신규 가입 고객이 2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히어로노믹스는 영웅과 경제학의 합성어로 5060 세대 소비를 움직이는 임영웅을 가리켜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신규 가입 2만 명 돌파는
지난해 가정의 달 프로모션 동기 대비 7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 관장은 임영웅 브로마이드와 포토카드 등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려는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라 설명했는데요. 해당 기간 구매 건수도 지난해 프로모션 기간 대비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5060 소비를 움직이는 히어로노믹스. 임영웅의 경제적 효과는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살 빼시는 분들, 제로 슈거 소주를 찾아 드신 적 있으시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판매 중인 5개 제로 소주 검사 결과 제로 소주와 일반 소주가 당류와 열량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물론 5개 제로 소주는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ml 평균 0.12g에 불과했습니다. 식품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 표시를 할 수 있으니 일반 소주도 제로 표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겁니다. 열량도 제로 소주가 일반 소주에 비해 100ml당 최소 2.6kcal에서 14.7kcal 낮은 수준으로 큰 차이 없었습니다. 이는 제로 소주가 일반 소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으로 담류 함량에 따른 열량 차이는 아닙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성인 2,000명 중 68.6%가 제로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크게 낮을 것이라고 답한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최근 삼성그룹에서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신입 공채 필기 시험인 직무적성 검사에서 이공계열 관련 지문이 많아졌다는 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G셋은 수리 20문항, 추리 30문항 등 총 50문항인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삼성 사업 영역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됐다고 합니다. 삼성은 최근 여러 기업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임직원 수를 꾸준히 늘리며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필기 시험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문제가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문과 취준생들도 이공계열 관련 지식을 넓히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고요.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어린이날인 모레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에 일부 지역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WHO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5도, 낮에는 속초 26도, 강릉 2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 대구 12도로 출발해 한낮엔 광주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전국에 비가 시작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